안녕하세요. 여신보감의 한의사 정윤섭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갑상선 항진, 갑상선 저하, 갑상선 암 등 갑상선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질환인데요.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이 피로와 부종, 체중 증가입니다. 질환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도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번 유튜브에서는 여러 편에 걸쳐서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질환 그리고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렵고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갑상선과 갑상선 호르몬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습관이 된 부분도 있지만 출근을 하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나른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몸의 불이 딱 켜진 것처럼 활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덜 깨서 피곤하고 나른할 때 갑상선 호르몬은 온몸에 불을 켜고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상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갑상선의 위치는 아시다시피 목젖 아래에 있는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기관입니다. 목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목 바깥에 있어서 기도나 성대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이 목 바깥에 있는 이유는 위로는 뇌 하수체의 명령을 받고 심장과 간의 활동을 도우면서 빠르게 호르몬을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갑상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도 숨어있기 좋은 목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은 성대와 가까워서 성대를 많이 써서 성대에 염증이 있거나 피곤할 때 목이 자주 붓게 되면 갑상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본래 가지고 있던 체질적 소인이 발현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설명하기 전에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각각의 직업들을 가진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이나 심장, 폐, 위 등도 다 제각각의 역할이 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려면 서로 간에 연락이 잘 돼야 혼선이 없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때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합니다. 몸속의 세포들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보 전달 방식이 신경계와 호르몬입니다. 신경은 통증이나 운동, 감정, 감각과 같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일들을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인터넷 메일이나 카톡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신경이 사용됩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는 등기나 우편으로 문서를 직접 배달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듯이 인체도 중요한 생산이나 분해 합성 등의 일을 할 때는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직접 명령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없고 양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호르몬만 생산하는 특별한 공장이 따로 있어서 정해진 공장에서만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호르몬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먹거나 주사제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 주사와 갑상선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조절이 될까요? 먼저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운반이 됩니다.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검출이 되고 농도를 재보면 호르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에서도 몸 곳곳에서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덜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적으면 더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 곳이 뇌 아래 기저부에 있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라는 곳입니다. 머릿속에 깊이 숨어서 온몸의 호르몬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고 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명령으로 만들어집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어 갑상선 세포에 도달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어 온몸의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 몸 곳곳에 스위치를 켜고 열심히 공장이 가동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혈액 중에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늘 주시하면서 일정하게 분비되도록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는데도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는데도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못하면 갑상선 저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뇌하수체의 통제에 갑상선 세포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갑상선 세포의 기능 이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갑상선암, 갑상선 결절 등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되어서 우리가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증상들이 갑상선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